자, 다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식입니다. 소리가 더 커졌어, 아까보다. 인강생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조금 전에 엔진 나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현장감 있게, 인강생들도. 벌써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쵸? 여러분들의 해이길 기원합니다, 일단. 칠판에 여기 앞에 띄어져 있는 거. 카드입니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요 위에만 읽지 말고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써 있으니까 and 해피 뉴 이어 써 있으니까 올해도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들은 다. 저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들 고생했으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아까도 잠깐 엔진 나서 그랬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는데 항상 언제고 그 감사가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와서 연구실에 앉아서 책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이제 꺼내서 읽은 책, 사놓고 못 읽은 책 꺼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그 앞에 이제 챕터 1만 읽었는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저 그 책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에필로그하고 앞에 거 읽었으니까 그치 1장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다 달라진대요. 다. 근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감사가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그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 아침에 9호선 타고 오면서 아시죠? 무슨 9호선 그 급행 타면 어떻게 되는 거, 그쵸? 이렇게 하고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 이제 완행 타고 다니려고.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빨리 가서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다 많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또 2020년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김인식, 이거 좀, 내가 이거 들으면서도 조금 내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박사라는 단어. 하기는 했지만, 박사하긴 했지만, 너무 오래전에 박사해갖고 지금이 박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94학번이니까, 박사과정. 98년에 박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20년이 넘었네? 와우, 벌써. 그렇게 넘었습니다. 아무튼, 교육학론술 합격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을 보시면, 맨 처음에 한번 좀 보시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잘. 그쵸? 쌤, 그 잘은 너무 짧잖아. 열심히. 세자는 됐어, 그쵸? 세자도 짧으면 열심히 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 와서 늘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수님, 이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수라고 부를 테니까 제가 교수이기도 하지만 교수님, 혹시 여기 체육과 있으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체육과 선생님들은 강사라고 불러도 돼? 왜 그렇게 불러? 나한테 강사님 그러면 나 귀시하게 때리고 내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마. 나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대단히 좋아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쌤 이렇게 불러. 저도 우리 교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교수는 조금, 교수와 선생님은 조금 느낌상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훨씬 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야 선생님이고, 교수는 그냥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 같고, 강사는 그거보다 더, 그치?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느낌상, 물론 호칭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잘. 왜냐면은 우문 현답이야,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왜 저한테 와서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이거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쪽수로는 4쪽이네요. 교육학 논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논술이란 말이 뭐냐? 논술이란 말은 롱맨 딕셔너리에 따르면 논증이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나는 올바러. 근데 뭐라고 써야 된다고? 왜 올바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교사잖아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우리는 배우는 이유는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남 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써먹어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 뭐를 물어보겠어? 왜 그런지를 물어보겠지만 또 뭐도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교사 어떻게 할 건데? 올해 시험 문제도 그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책이 뭔데? 그러면 해결책이 무언데를 물어볼 때는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궤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죠?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면 뭐가 존재해? 채점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와 근거를 대는 건데 이유, 근거를 대는 건데 그게 곧 뭐가 되는 거다? 교육학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논술은 단순하게 논하고 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논이란 사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시죠. 뭐가 논리적인 거죠? 나 혼자만의 생각이 논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논리적인 건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게 논리적인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 채점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논술은 내 생각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점수 받으려고 쓰는 거잖아. 조금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논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 밑에 술은 뭐냐? 서술하는 능력이에요. 구성력, 문장력. 근데 이 구성력, 문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저한테 물어보느냐면 교수님 어떻게 논술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요 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저는 글을 잘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을 왜 못 써? 한국 사람이 한글을 왜 못 써? 잘 쓸 수 있지.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어?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에요. 학부도 교육학과 나왔고요. 옛날에 사범대는 국립사범대 윤리교육과가 없었어요. 제가 81학번인데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쵸? 학부생 81학번인데 전국 4대 81학번부터 윤리교육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까지 윤리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제 밑에 후배 82학번부터는 지금처럼 복수 전공을 해서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윤리교사 자격증을 갖고 윤리교사를 했어요.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그럼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학부도 교육학, 물론 대학원도 윤리선생님이었지만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교육학, 교육심리 및 교육방법을 전공했고요. 대학교에서는 교육심리 및 과정, 제 주전공 메이저는 평가고요. 그래요.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몇십 년 공부했잖아요. 그다음 박사고요. 그쵸? 윤리교사는 14년 했어요. 만 14년.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계속 교직 과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체육 제가 물어봤는데 체육 누군가가 와서 내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럼 저거 뭐예요? 체육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체육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육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쓰라고 한다면 내가 더 잘 쓸 것 같아요. 학생이 더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공이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는 뭐예요? 이거 노트북? 저는 그만큼밖에 몰라요. 그쵸? 그러면 컴이 전공이면 전자가 전공이면 컴퓨터가 전공이면 컴퓨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쓸까요? 제가 잘 쓸까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잘 쓸까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더 잘 쓰겠죠. 물론 학부만 나왔어도. 왜? 들은 풍월이 4년 동안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밖에 몰라? 노트북을 어떻게 쓰는 거지. 요즘 어려워 죽겠어요. 아이패드 괜히 샀어요. 그것도요. 몰라가지고 샀는데요. 최신형으로 샀어요. 돈 겁나 많이 주고. 최신형은 쓰는 게 더 힘들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 우리는 아날로그가 편해. 디지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 그거 그냥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그거 쓰느라고 요즘 아주 머리 쥐나 아주 확 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고 못 버리고 있어 그냥. 내가 버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교수님 저한테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 좀 있으면 버릴 거니 걱정 많아요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제 딸한테 물어보고 이유는 더 잘 아니까. 그럼 뭐죠? 컴퓨터에 대해서 아이패드에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나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여도 저는 삼성을 쓰니까 근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운영체계가 비슷하니까 더 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죠? 논술의 기본은 뭐다? 지식이다. 지식이에요. 글 쓰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학생들은요. 일단 발에 불등이니까 뭘 해야 되면 교수님 글이 안 써져요. 그거는 몰라서 안 써지는 거예요. 알면 저절로 써져요. 그러니까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이 글 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요. 왜? 고등학교 때부터 그지같이 그렇게 가르쳤어. 논술 그러면 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논술이라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물어봤을 때 신문 사설을 많이 읽어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선생님이 잘못된 건가? 논술 그거 읽어서 뭐 할 건데? 그거 들어본 사람은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에요. 신문 사설 읽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전공적 지식 없어서. 그 글 쓴 거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논술에서 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서술이 아니고 뭐야? 논술. 서술은 쭈글쭈글 있지만 논술은 뭐야? 정확한 지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글 쓰는 거요. 저 잘 써요. 그래서 박사인데. 그러면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요즘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거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 무엇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인지를 몰라서 두 줄 쓰면 할 말이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수업을 들으시든가 하네. 제 수업과 관계없어요. 누구 수업을 들으시든 제일 기본은 어디에 있다? 이론에 충실하실 것.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이론을 지식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논과 술 중에 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술은 서술이에요. 이건 그냥 볼펜만 있으면 돼. 한글만 얘기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 뭐가 관건이다. 논에 대한 것이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뒤에 페이지 한번 6쪽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채점의 객관성이 중요해져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문제는 거지 같은 문제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논술에 논을 모르는 새끼들이 가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저는 대놓고 욕해요. 왜? 올해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채점을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채점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머리에 쥐났을 거고 욕을 나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8쪽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18쪽에 있습니다. 이 18쪽에. 2020학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18이에요. 18. 낭당 18세. 그쵸? 아우, 너무 좋아. 자, 18쪽 22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원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A교사를 한번 먼저 좀 볼게요.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밑에 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버리고 배점. A교사가 언급한 비고치기 지식론의 명칭. 이거는 뭐예요? OX가 있어, 없어? 이 문제는 지금 읽어갈 때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OX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비고치기 지식론의 명칭. 명칭이니까 고유명사니까 OX가 있겠죠. 이 얘기 뭐예요? 채점의 객관성이 있다, 없다? 있어져요.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식의 성격 한 가지와 이것도 있어요. 교사 학생의 역할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개지만 그냥 한 가지씩 쓰래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씩 쓰래요. 두 번째.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OX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과 이게 이제 중액형 교육 과정인데요. 중액형 교육 과정 명칭과 이것도 OX 있고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갖는 장단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있어요. 세 번째, C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활용할 때 어떻게 나왔네?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정착 수업이라고 해서 앵커드 인스트럭션 시어리가 있어요. 그것도 답이 있어요. 두 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 위키가 뭐예요? 난 키위는 들어서도 위키를 못 들은 거든. 위키가 뭐지?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인터넷. 왜 우리 뭐 위키 대백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얘기하는 말이었는데 위키라고 쓰고 앉았어요.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쓰지. 이 새끼 위키를 쓰고. 토종을 써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 위키라는 게 인터넷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의 문제점. 스타인호프는 못 들어본 것 같아. 말자사롱 호프는 들어봤는데 스타인호프 워렌스가 불리한 학교 문화에 유행했다는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의 유행의 방식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방안 두 가지. 자, 여기 개선해야 되는 방안 두 가지는 뭘까? 답이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올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OX라고 말은 썼지만 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올해 것은 어디를 보시냐면 자 20쪽을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이상의 문제를 확인해 보면 2020학년도 교육학 문제는 제시문을 근거로 주어진 논지의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으며 모두 학생 중심의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답은 전부 다 학생 중심의 모든가 A, B, C, D 교사가 다 학생 중심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 학생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가 구성주의 쪽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영교육 과정도 학생 중심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개념이고 위키 백과도 학생 중심 쪽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전부 다 이런 개념이에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학생 중심이라는 걸 못 읽어낼 수도 있지만 제가 읽어낸 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첫째, 구성주의 수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측정이 있다. 둘째, 2017학년부터 시험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개념과 명칭을 묻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다. 자, 명칭을 묻는 문제는 완벽하게 뭐예요? 지식이죠. 그쵸?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죄송합니다. 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28쪽 한번 보실까요? 28쪽. 2013학년도 맨 처음에 이제 논술이 나타났을 때예요. 배점 보세요. 논술의 배경, IQ 해석. IQ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말이에요. 99 IQ인데요. 문제가 그거예요. 철수가 IQ가 99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석하래요. 두 번째, 기대가치 이론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안. 욕구 유기론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 이거는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하나는 매슬로우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해결 방안은 답이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고 사실 다 답이 있는 것들이지만 채점이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면요. 자, 2017학년도 34페이지 이제 후딱 넘어가 볼게요. 그 배점을 한번 보세요. A 교장이 강조하고는 교육 기획의 개념과 효용성. 답이 명확해지겠죠. 두 번째, B 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조직 원리 두 가지. 이거는 계속성, 계열성을 얘기하는 건데 또 있어요. C 교사가 실행하는 구성주 학습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교육 수학습 활동. 이것도 조나산이 얘기한 거 답이 있어요. D 교사가 고려한 타당도 유형과 개념, 명칭을 쓰라 그 말이 명칭. 개념 쓰라는 게 많죠. 그 앞에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에 비해서 2017학년부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2018학년 오른쪽 거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점에 2018학년도 배점 중에 네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자율장학 유형의 명칭어 개념. 또 그렇죠. 명칭이죠. 그리고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아무거나 쓰면 돼요. 첫째 활, 두 번째 성 쓰면 돼요. 물론 이론에 근거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이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료장학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단어를 동료장학, 그리고 다른 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써야 돼요. 결국은 지식이지만 어떻게 물어보고 있었지 문제가 디테일해지기 시작하라고 있다면. 자, 작년 19학년도 뒤에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에피소드 4의 배점에 에피소드 4에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이것도 또 명칭이죠. 이때 지도성 명칭이 뭐냐면 변혁적 지도성이에요.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뭐? 두 가지 뭐? 많아요. 그 중에 그냥 두 가지. 자,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죠? 지금 문제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개념들을 암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19학년도에 굉장히 그게 가는 게 있고 올해도 똑같고요. 2019학년도 그거 계속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올라보시면 어디 있는가 한번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세 에피소드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한 진술문에 작성했던 유의점. 척도법 명칭도 쓰라지 여기도.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의 추정 방법 한 가지 명칭과 개념. 지금 명칭을 대단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트렌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된다? 내용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술을 위해서도 내용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자꾸 명칭 개념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모의고사 전부 다 명칭 개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아느냐 모르느냐를 단순한 지식도 필요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완벽하게 더 이론이 중요해졌다. 술은 쓰다 보면 당연히 되어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한테 저는요 1월달에 모의고사 안 봐요. 2월달에도 안 보고 3월달에도 안 보고 4월달에도 안 봐요. 모의고사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본다고 그래요. 교수님 저한테 와갖고 막 애들이 그래. 교수님 다른 데는 모의고사 하면 우리는 안 봐요? 안 봐. 왜요? 너 뭐 쓸 수 있니?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논술 쓰는 거는 술은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 테크닉은 가다 보면 저절로 시험 볼 때 가면 시험 보러 가면 그래서 제 블로그의 모든 글들이 전부 다 맨 마지막에 교수님 저는요 반장도 못 쳤는데 2장 채우고 나왔어요. 쓸 게 너무 많아. 다 써요. 어떤 분들은 한 장만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한 장만 써도 된다? 그럼 그렇게 써. 근데 네가 한번 채점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한 장 쓰는 게 낫겠니? 2장 쓰는 게 낫겠니? 그러면 2장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알아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꼭 기억하실 것, 제 수업과 관계없이 어떤 수업을 듣든 제일 기본은 뭐다? 1, 2월 기본반은 필수로 해야 되고 3, 4월 아마 심화반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이것까지는 필히 들어라. 왜? 이것까지가 뭐예요?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사실 저도 수업 3개월 하고 싶어요. 기본반을.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그냥 2개월 해요. 그리고 3, 4월 때 반복을 해요. 근데 3, 4월 때 반복을 했더니 3, 4월 때는 제 수업이 조금 굉장히 깊어요. 다른 분들보다 더 깊어요. 교수님 그럼 왜 이렇게 깊게 하세요? 아니, 필요한 것만 깊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3, 4월 때 2개월 8주 수업을 했거든요. 나도 숨 넘어가게 생겼어. 근데 공부한 학생들은 더 숨 넘어가려고 그래. 막 이래. 나는 수업하니까 몰라요. 수업하는 사람 막 떠들어오는데 학생들은 막 그래서 올해는 3, 4월 수업을 10주. 그리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그거는 객관식을 분석하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하나씩 써가기 시작해요. 근데 본론을 쓰는 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건 본론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하면 공부 더 하시는 사람 알지? 서론 결론 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서론이라는 거. 그래서 5, 6월 때는 그 서론 쓰는 연습만 해요. 서론 쓰는 연습하면 논술은 끝이에요. 다 안 써도 돼요. 나중에 가서 쓰면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 서론 쓰는 연습을 하고 7, 8월 달에는 이제 본론을 쓰기 시작하고 논술에서는 모의고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해도 되어요. 그러니까는 술보다는 논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업은 3, 4월 때는 10주 수업을 하고 5, 6월 달에는 6주 수업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왜냐면 3, 4월 달에 18주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서 노량진도 아마 심화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저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5, 6월 달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여러분 이거 혹시 갖고 이거요. 영업비밀이에요. 이거 김인식 영업비밀이에요. 저 이거 안 만들려고 했다가 아이씨 욕한번 하고 이 18세기에 아니 욕하면 되지. 제가 일로 이사 왔잖아. 그치? 이사 와서 뭔가 또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작년에 수업하던 거, 그러니까 올해죠. 수업하던 걸 갖고 만들었는데요. 물론 제 수강생들한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인강생들도 나중에 수강 신청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비밀이야, 비밀. 지금 1, 2월 달에는 이거 갖고 다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5월 달부터는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욕하기 시작해요. 나는 3월 달까지 뭔 수업을 들은 거야. 다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노노. 그때까지 심화반까지 들어야 이 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거 화장실용. 화장실에서 보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안 돼. 영업 비밀이니까. 화장실 혼자 가니까 거기다 놓고 집에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올해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0년 다시 한번 18쪽이에요. 18쪽 좀 보세요. 거기 C교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C교사의 토익식 수업을 활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점,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배점의 정착 수업 원리 두 가지 쓰라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학생이 상호작용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하고 추가하고 편집하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등. 단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해야 함. 그리고 배점을 보겠습니다. 배점 세 번째, C교사의 의견에 제시된 토익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을 두 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두 가지. 위키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을 활용할 때 유의점이 결국 이거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눠드린 요 책에 교육학 논술 키워드
그 제목도 어떻게 돼? 기출 분석을 통한 그랬죠? 5, 6월달 긴축 분석하면서 이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느냐가 객관식을 분석하면 이해가 될 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왜 논술할 때 어떻게 된다? 이 단어가 꼭 쓰여야 한다. 여러분들 요즘 잘하는 거 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한다며요.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51쪽을 한번 보세요.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51쪽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 섹션에 멀티미디어 인터넷 활용 수업 있어요. 거기에 특징 비선형 화살표 장쪽 CAI 선형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몰라요.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고려사항 컴퓨터 뭐가 아니면 방향감 상실 인지 과부하 있어요. 요게 답이에요. 요거의 답. 교수님 그럼 이거 말고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두 개를 답이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이거 문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원고 만들어져 갖고 7월 달에 분석하면서 5, 6월 달에 공부하고 7월 달에 수업하면서 만들어진 것을 지금 올해 수강생이 지금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 5, 6월 때 했던 거하고 7, 8월 때 했던 거하고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지가 글로 쓴 거예요. 수업 끝날마다 글로 쓰고 이게 중요한 단어, 이게 중요한 이 두 단어 꼭 써야 돼, 이 두 단어 꼭 써야 돼 그렇게 한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한테 이거 내년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서 학생들 주면 어떨까? 쌤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야 네가 그래도 열심히 썼잖아. 괜찮아요. 바보요. 지가 만든 걸 왜. 그런데 객관식을 분석하면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에요. 이 뜻. 인지 과부하라는 말의 뜻을 답지로 썼어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중에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되면 알아요. 여러분 아시고 제가 평가 전공자고 맨날 문제 내러 갔던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난 그 속뜻을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올해 제 책 이름이 여기 밑에 한번 보실래요? 이 책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따까뚜까 무슨 왜래요? 무슨 삐릭삐릭 무슨 이티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써놨죠 뭐라고? 따로 또 같이 뚜벅뚜벅 또 같이. 요즘 트렌드가 따로 또 같이 아니야? 요즘 텔레비전 선전에도 그 단어 가끔씩 쓰는 것 같던데 한두 군데씩이 따로 또 같이. 저희들은 김인식 군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김인식 군단. 군단이에요. 어떤 놈 나한테 군단장님. 왜 김인식 군단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워서 어떡하자? 남 주자. 제 블로그에 보면 좋은 걸 되게 많아요.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고. 제 수강생들한테 지금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한 걸 다 올려놓고요. 이거 도론 새끼들이요. 지가 정리한 거 다 올려놓고요. 스마트폰에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올려놓고요. 그거 받아갖고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독서 카드에 뭐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이제 조회수 올라가겠네.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게더의 가치도 있지만 가려고 그 가치, 밸류의 가치도 있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 따로 또 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뚜벅뚜벅 내 길을 감지만 같이 가는 그것들. 그래서 만들어준 거야. 그 아이가 그러면서 교수님 괜찮아요. 저야 더 행복하죠. 이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논술에 있어서는. 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술은 신경 쓰지 마라. 술은 언제고 먹을 수 있어. 뭔 말 하는 거야 이거. 그치? 지금도 먹을 수 있어.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24시간 술 팔어.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술 파는 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어. 그쵸? 전 세계. 난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냥 살려고 그래. 허거 먹으러 갔더니 거기 써있던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5,000원만 내면 생맥주 무한 리필. 근데 허거 값이 더 비싸갖고 못 가겠어. 그럼 이해되셨어요? 논술 어떤 건지?
자, 그러면서 요 얘기만 한마디 하고 말게요. 7쪽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엔진 하는 바람에 10분 훅 순삭하는 바람에 진짜 7쪽 한번 보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6쪽에 보면 평가 기준이 있죠. 6점과 5점 한번 보실래요? 6점. 논술 표현 및 논술문의 특징 매우 우수함. 매우 우수함이 어떤 우수함인지 모르겠어. 5점 한번 보실래요? 논술적 표현과 논술 특징이 우수함. 욕 나와야 돼 이제. 얼만큼이 매우 우수함이요? 응? 우수함과 매우 우수함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잖아. 4점. 논술적 표현과 논술문의 보편적 수준임. 뭐가 보편적인 거야?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다. 보편적인 것과 우수함. 근데 매우 우수함이 어떤 거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걸 갖고 해설해 놨어요. 이거는 평가 기준이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걸, 그리고 요건 제가 오른쪽에 다른 걸 찍어도 되는 거. 위에 표에 본 바와 같이 논술의 총체적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뭘 조금이야? 겁나게 많이 애매하지. 6점의 평가 기준은 구체적 특징, 기억,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도구 하고 있지만 5점의 평가 기준, 구체적 특징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6점에서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 논술의 구성이 잘 짜 있다고 하지만 5점에서는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올바르게 파악한다와 다소 부족한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중간 점수인 3점의 구체적을 보면 논술문 내용은 과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와 디귿 근거는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 기준을 볼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논술이 이어져야 되는 대한 담은 즉 논술의 기술보다는 논술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가가 이해되셨어요? 타당한 근거를 댔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채점의 기준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논술에 있어서 배점이 어떻게 돼요? 논이 15점이에요. 술은 5점이에요. 서론 본론의 틀에 맞춰서 쓴다. 이게 5점이에요. 그러면 글 쓰는 게 더 중요하면 그게 더 중요하고 거기다 15점 돼야 되잖아. 왜 내용에다가 15점을 두느냐? 이해되셨죠?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니은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명료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논술의 내용이 부실한 것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결과. 그리고 리얼 논술문의 구성은 체계가 다소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몇 편의 논술을 써보면서 첨삭을 받으면 누구나 논술에 대한 부정적 장애점을 가지고 있거나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도 퍼펙트한 논술의 기술을 갖출 수 있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술의 가장 큰 관건은 관건은 그치? 어떻게 논술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논술로 쓸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 그럼 결론 났습니다. 논술을 잘하는 방법? 많이 알자. 많이 쓰자는 요즘 말로 니은 노노하다. 많이 안 써도 된다. 그거는 조금만 써도 된다. 언제?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써도 돼요.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 뭐 하는데? 주구장창 와갖고 글만 쑥 앉았는데 팔 아프게 볼펜이 막 몇 자루씩 없어지도록 쓰는데 그때 써도 된다. 꼭 기억하실 것. 다시 한번 1, 2, 3, 4 수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교수님 3, 4, 5, 6하고 뭐를 들어야 돼요? 주로 어떤 애들이? 실습 가는 애들이. 무조건 3, 4. 교수님 5, 6하고 7, 8하고 뭘 들어야 돼요? 그때 이제 말 못해요. 그건 이제 진짜 케바케요. 너에 따라서. 그런데 무조건 1, 2, 3, 4는 기본. 심화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냥 기본 내용.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전공도 동일하다. 왜? 전공에서도 작년까지는 논술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논술이 없어지고 서술로 다 바뀌었어요. 왜? 그 논술이 논술 같지 않은 논술이었거든요. 서론 쓰고 결론 써야 논술인데 전공에서는 서론 결론 쓰지 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바꿔버려서 뭐로? 서술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논술이 아니었거든. 논술이 되려면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 그게 여기 채점 기준의 2점이에요.
그건 교수님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뭘 어떻게 써? 나중에 때 되면 알게 되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영업 비밀인데 이거 이 책 맨 마지막 페이지 60쪽에 보면 60쪽에 오른쪽에 뭐 써 있어요? 논술 쓰기, 스케일러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왜 영어로 스케일스라고 써있게? 이거는 글자대로 테크닉이야. 테크닉은 우리가 이거 뭐 몸으로 익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크닉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기본으로 알면 이게 다 되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언제 수업해 주세요? 논술 쓰기 테크닉은 7월 달에 얼마만큼? 10분이면 돼요. 그럼 10분이면 술은 끝나.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수업을 들으시다면 그 선생님께서 1, 2월 달에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신다고 하면 그냥 문제만 받아가고 집에 가서 노세요. 아니지. 그 선생님 그게 중요할런지 모르겠지. 그러나 제 수업을 혹시 제 수업을 듣는다면 다른 데서 모의고사 본다고 할 때 가지 마세요. 가면 내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게요.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짓을 왜 해? 그렇게 의미 없는 짓 하려면 뭐 해라? 전공이라도 하루 더 해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교육학보다 전공 좀 해라. 맨날 전공 좀 해라. 이상한 새끼요. 교육학 선생님 교육학을 얘기를 하라고 맨날 전공하래. 맨날 전공하래. 전공 이로 돌아다녀. 왜? 교육학은 들으면 끝나니까.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면, 그리고 모의고사 때 이제 한번 제가 모의고사 맨 처음 시간에 딱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해안이 펑 떠져요. 우와! 이렇게 되어요. 그때 좀 남겨놓고, 그때 완전히 폭죽 떠트리는 거니까 남겨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에 초점을 두어라? 전공, 그리고 교육학은 내용에 초점을 좀 두셔라. 어디를 보시냐면 63쪽 좀 한번 보세요. 62쪽하고 63쪽. 거기 보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10분 순삭이 너무 아까워. 56쪽. 지금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 재학생 4학년 올라가시는 분이 있다면 56쪽, 57쪽을 필히 읽고 필히 따르세요. 단언컨대 56쪽과 57쪽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읽고 필히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 또 봐야 돼. 욕이야, 욕. 어마어마한 욕이야. 더 욕해볼까? 10년은 공부해야 돼. 죽이라고 그래요, 쌤. 그치?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58쪽은 재수생 공부 방법이에요. 필히 읽으시고 따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니까 그래도 시간을 좀 맞춰 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또 그 다음에도 있고 그래서 뭐 10분 정도야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10분 순삭했으니까 그치? 나쁜 마이크 때문에 저쪽에 박 머시기였으면 고장 안 났을 텐데 여기 이쪽에 와갖고 그래갖고 이게 좀 고장 났어. 이해를 해줘야 돼. 처음 쓰는 거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치? 얘도 적응 시간이 필요했어. 마이크도 나도 적응하느라고 여기 와서 조금 한 2주 동안은 맨날 연구실에 앉아서 여기 시스템에 적응하느라고. 나이 먹고 적응하려니까 힘들어. 아니야, 나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 나한테 어떤 놈들이 어르신이래. 이씨 쌍놈의 새끼들 나한테 어르신. 그전에는 아버님 소리 많이 들었어. 어디 가면 옷 사러 가면 아버님.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어르신 거예요. 이런. 아무튼 재학생 꼭 들으세요. 보세요. 이거 재수생들 그 뒤거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블로그도 좋고요. 제가 이 학원으로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퍼스트가 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저쪽에 있을 때 연구실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책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상담하고 상담보다 뭐 다 같이 얘기하고 이럴 장소가 못 되었어요. 그렇다고 책을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책 겁나 많이 버렸어요. 한 반 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을 그때 보시면 되고, 62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 좀 쭉 해놨죠. 62쪽 제 강의,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책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느냐면, 여기 빠졌어. 이거는 제가 미리 원고를 줬던 거기 때문에 조금 없고요. 왜냐면은 이 책이 지금 전국 4대 막 다 가 있어서 빨리 12월 초에까지 나와야 돼서 제가 바빠갖고, 그래서 빠져있고 뭐가 있냐면, 목요일 날 제가 월화수목은 학원에 있고요. 목요일 날 저녁 때 제가 내려가고요. 저희 집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금요일 날은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우리 또 삐약거리는 애들 또 만나야 되니까, 교수님 하라고 막 쫄래쫄래 뛰어다니는 걔네들 봐야 되니까, 3학년 애들도. 거기서 강의하는 게 교육과정, 교육평가 주로 수업하는데, 제 전공이 심리, 과정평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심리는 수업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평가하고 과정은 수업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몰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사실 과정하고 평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방법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는데 아무튼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은 거의 연구실에 있어요. 그래서 제 짐은 목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제 문을 개방, 오픈하우스. 그래서 목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오픈하우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제 방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요. 무엇을 갖고 와도 그런다고 또 뭐 커피 사야 돼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셔도 돼요. 사탕 하나씩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테이블 하나에다가 제가 다 준비해.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9시부터 지금 12시까지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른 데는 그걸 써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재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분은 교수님 저는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요, 지금 옛날에 그 술 쪽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영 찝찝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것이 됐던 쓴 거 갖고 와서, 교수님 저 이것 좀 첨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셔도 제가 첨삭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뒤지게 혼나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뭐가 됐든, 선생님 요즘요 제 남친이 속시게요, 뭐 그런 거 갖고 와도 되고요. 선생님 저 밥 먹을 애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해드리고, 혼자 참아가 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혼밥해. 아무튼 무슨 것이 되었던, 뭐 생활이 됐던, 뭐 신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래서 제가 오픈해 놓으려고. 그래서 그 시간은 비워놓고,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는 이제 다른 뭐 수업 관련 준비를 막 다른 시간 하고, 그 시간에 저도 책을 열심히 또 이제 보고 싶은 책 여러 개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좀 쭉 읽어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물론 블로그는 지금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 파워 블로그라는 거 알죠? 맨날 저한테요 이렇게 문자고 쪽지 와요. 임대 안 돼, 월 200만 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광고만 올려주시면 건당 20만 원 뭐 이런 거. 전부 다 캔슬. 내가 그거 돈 벌려고 내가 그거 한 거 아닌데, 그치? 목적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수업은 이렇게 해갈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 뭐 꼭 재학생 공부 방법, 재수생 공부 방법, 필독. 안 읽으면 지금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 온 이유 하나도 없어. 그거 들으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셨죠? 꼭 기억하세요. 꼭.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학교 가서는 저처럼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네들 집에 가서 읽어. 아무것도 안 읽어.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그냥 희망을 갖고 얘기할 뿐이요. 그러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해야 되는데,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제 수업은 올해 그렇게 얘기한다. 1, 2월 기본반, 3, 4월 때는 8주 갖고 안 되어서, 8주가 6주구나 이렇게 8주 갖고 안 되어서 10주 수업을 하고, 그래야 조금 여유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 6월 달은 조금 시간을 줄여도 되거든요. 작년 봤더니 제가 수업이 1시 반까지 수업하는데 작년에 막 12시 반에 끝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줄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수업.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 수업은 여기 1시라고, 다른 분들은 1시 써 있는데 저는 1시 반. 근데 1시 반에도 잘 안 끝나요. 그지 같아갖고. 제 수업 들어본 사람 알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새끼 1시 50분까지 수업할 걸 그러고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앉았어. 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때는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영업비밀. 굉장히 중요한 책.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걸 읽어도 그렇지만 1월 수업부터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왜? 지금 이걸 질문하면 모의고사 시험 본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질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지금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5, 6월 달부터 갖고 다니셔도 그러시면서 해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될까요? 행동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아니, 선우를 가르친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 생각은요 늘 바뀌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나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생각은 그치? 저도 오늘 헬스장에 갈 거야.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못 갔어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더 뭐가 더 중요해? 사실은 행동. 부딪혀 보면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있으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여기 지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2020, 딱 두 개가 딱 픽스되니까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